오늘 왜 이렇게 써?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취성패를 한 지도 벌써 1년 전입니다. 매우 오래됐어요. 1년 하고도 5개월 전인데, 아무래도 제 유튜브가 취성패 국비 수업으로 뜬 거다 보니까 취성패 국비 수업에 관한 질문 DM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1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별로 안 오겠지 싶었는데, 영상을 그래도 한 번씩 올릴 때마다 꼭 DM이 그래도 몇 번 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싹 공통된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취성패 Q&A를 찍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취성패 국비 수업 Q&A. 여러분, 이제 취성패는 아예 없어진 거 아시죠? 취성패란 게 이젠 아예 없어요. 없는 제도예요. 대신에 취성패와 비슷한 국민 취업 제도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국비 수업은 내일 배움 카드로 배우는 거라서 아마 취성패 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랑 내일 배움 카드랑 같이 신청을 해서 들으면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냥 자세한 거는 노동부에 다이렉트로 문의하는 게 가장 빨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Q&A를 시작해 볼게요. 살짝 제 동공이 다른 곳에 가 있을 텐데 대본 보는 겁니다. 질문 1. 웹디자이너 어렵나요? 업무 자체는 쉽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만 다룰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실무에 뛰어들었을 때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그런 디자인적인 이론을 갖춰줘야 할 것 같은데 국비 수업은 그걸 안 가르쳐 준다는 점. 제가 들었던 국비 수업 강의 이름이 UX UI 웹디자인 웹퍼블리셔였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UX UI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이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쓰는 법만 알려줬지 그런 이론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이게 회사에 취업을 하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로서 기획 단계에 참여도 하겠죠? 그 기획 단계에서 디자이너면 디자이너로서 UX가 어쩌고, 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UI를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UX UI에 대해 몰라. 막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냥 눈에 보기 좋잖아요. 내가 사용자라면 이거 그냥 그렇게 보통 클릭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면 웹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UX, UI에 관한 그런 디자인적인 이론, 그런 것까지 깊게 파고들면 정말 디자인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그 취업 선에서만 봐서 기술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쉬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스만 있다면 편집 프로그램 다룰 줄 안다. 그러면 전 누구나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센스가 정말 중요해요. 일단 색상을 쓸 줄 모르신다면 이쪽 길로 가는 거, 인정받는 것도, 본인 스스로 걷는 것도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웹 퍼블리셔 어렵나요? 아무것도 모르면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르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웹 퍼블리셔가 하는 주 업무인 HTML, CSS를 배우고 그것을 넘어서 프로그래밍까지 배워보니까 웹 개발이라는 큰 영역 안에 HTML과 CSS 작업은 그나마 쉬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쉬운 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IT 계열로 갈 거고 개발을 경험을 해보고 싶고 개발자의 길로 걷고 싶다면 웹 퍼블리셔가 하는 업무인 HTML, CSS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3.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뭐가 더 어렵나요? 여러분, 이건 개발자 유튜버라면 한 번쯤은 꼭 듣는 질문 같거든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엔드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봤자 개인 프로젝트에서 정말 엄지발가락만 살짝 촉 하고 담근 정도여가지고 뭐가 더 어렵다고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 대답은 못하는데, 주변 환경을 봤을 때 확실한 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뭐가 더 쉬워서 그걸 선택했다 보다는 그냥 이게 더 내 취향이더라 해서 그 길로 걸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발자로서 작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결국엔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기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하셔서 그 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그거를 더 깊게 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4. A 커리큘럼, B 커리큘럼 뭐가 더 좋을까요? 이거 가끔 프론트엔드 개발 수업이랑 백엔드 개발 수업을 들고 와서 뭐가 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고로 저는 그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백엔드를 제대로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요.
네, 일단 사실 국비 수업을 커리큘럼 그대로 진행하는 강사님은 별로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커리큘럼이 그닥 안 좋은데 나라에서 무조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여가지고 그렇게밖에 수업을 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로 좋지를 못해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강사님들이 이제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커리큘럼을 보실 때 어떤 언어를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치는 언어들의 조합이 어떤지를 보세요. 이게 분명 좀 뒤죽박죽인 조합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잘 안 쓰는 조합이라든가 요즘 대세가 아닌 것들, 막 PHP, ASP, JSP, 앵귤러를 가르치는 수업들. 네, 요즘 이것들은 살짝 별로 안 쓰는 추세잖아요. 그런 커리큘럼에서 쓰는 언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넷 검색하면 점유율이랑 그런 거 다 뜨니까, 많이 쓰는 조합 같은 것들도 다 뜨니까 그거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5. 개발 너무 어렵다는데 어려운 거 괜히 들었다가 국비 수업 중도 포기할까봐 두려워요. 되게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중도 포기할까봐 무서워서. 개발이 좀 어렵잖아요. 악명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움의 척도를 제가 어떻다고 딱 못 박아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인터넷 강의 중에 무료 강의가 있어요. 매우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강의를 들어서 무작정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판단이 딱 오거든요. 이길 내 길이다랑 좋댔다. 너무 어려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바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국비 수업 들어보시기 전에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거 과연 내가 흥미롭게 배울 수 있을까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 돈이 많으시다면 절대로 국비 수업을 듣지 말고 전문 코딩 학원을 가세요. 돈은 없는데 나이는 있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국비 수업 웹 퍼블리셔 강의를 들으신 후 취업을 하시고 개인 공부를 하셔서 개발자로 레벨업 하세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나이도 어리시다면 절대로 국비 수업 듣지 마시고 전문 코딩 학원으로 가신 후 백엔드, 프론트엔드, 웹 퍼블리셔 역순으로 내려와서 다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개발자 하실 분들은 CS 지식이랑 알고리즘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못했는데 개발자인데 개발자와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자괴감 들고 현타 받고 울고 싶어요. 물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아예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순탄한 길을 걸어야죠. 그 외 질문들 포펄 뭐 만드셨나요? 국비 수업 후에 제 웹 퍼블리셔 개인 페이지 1개에 5개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놨고요. 참고로 서브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쓴 후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고, 개발자 때는 개인 페이지 1개에 제가 티스토리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처럼 만든 CRUD와 백엔드를 다 구축한 사이트 1개와 리액트 네이티브로 뷰단만 마크업한 기능은 아예 없는 그거 1개와 해서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넣어서 취업했습니다. 자격증 필요한가요? 이력서에 학력조차도 쓸 게 없으실 분들은 따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굳이 따지 마세요. 근데 비전공자라면 정보처리 자격증은 개발을 위해서 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야근 맞나요? 야근은 어느 직종이나 다 있어요. 광고 대행사 분들 보세요. 뭐 밤새고 난리 났던데요. 집 이틀 뒤에 가고.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개발자가 야근이 많다더라가 아닌 그냥 어떤 회사가 어느 계열이다에 따라서 정말 다른 거기 때문에 개발자라서 야근이 많아요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야근이 없는 개발자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여러분,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개발자라면 열정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고 개발자라면 호기심이 있어야 하며 호기심이 없으면 도태되기 마련이고 개발자라면 꼬리에 물 줄 알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